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명작으로 보는 심리학, 마음을 보는 성비, 심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밀양입니다. 이창동 감독,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영화죠. 영화는 종교와 용서라는 것을 화두로 인간의 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었던 영화입니다. 상도 많이 받고 너무도 유명한 명작이라서 다룬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영화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 영화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남편을 잃은 신혜가 밀양이라는 곳으로 향하다 차가 고장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신혜는 죽은 남편이 살고 싶어 했던 밀양으로 어쩌면 우발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녀가 밀양으로 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실은 그녀는 자신이 진짜 밀양으로 가는 이유를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화의 도입부는 그런 그녀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카센터에 전화를 하지만 자신의 차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신혜.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물어보고 나서야 카센터 사장 종찬과 연결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신혜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불행한 기억들을 다 잊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사람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실 이후 나타나는 자기 재구성 욕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큰 상실을 겪게 되면 지금까지의 자아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장소를 떠나는 것이지 자기 마음까지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신혜는 밀양이라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녀에게 밀양은 그녀의 말처럼 비밀스러운 햇볕이 비추는 엘도라도 같은 곳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뜬금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옷가게에 들어가 인테리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보러 왔다느니 집을 짓고 살 거라느니 하는 말들을 하죠. 어쩌면 허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행동들이 단순한 허세라기보다는 무너진 자존감을 숨기기 위한 몸부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그녀의 삶은 어쩌면 남편에게 의존적이었고 수동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새로운 공간에서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보상 심리와 자기 과시적 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무너질수록 오히려 더 괜찮은 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존감이 흔들릴 때 인간은 타인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정되고 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신혜의 허세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무너진 자아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신혜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남편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단지를 붙이는 아주 짧은 장면에서도 그녀의 심리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전단지 위에 자신의 전단지를 거리낌 없이 붙이는 신혜. 그녀는 밀양이라는 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밀어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강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과잉보상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는 불안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만 겉으로는 오히려 더 당당하고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시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보다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삶이 무너졌지만 최소한 자존감만큼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불쑥 침입해오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종찬이죠. 종찬은 아마 시내의 남편과는 꽤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적당히 세속적이고, 적당히 눈치 없고, 적당히 달아있는 사람. 그는 남이 불편하든 말든 특유의 넉살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 그가 시내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는 그녀의 기분이나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어쩌면 평소의 시내였다면 그의 침범을 굉장히 불편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내는 낯선 곳에서 혼자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죠. 그래서 그녀는 종찬이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실 이후 나타나는 애착 대체 심리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큰 상실을 겪고 나면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시내에게 종찬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남자라기보다 낯선 공간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잠시 느끼게 해주는 존재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피아노 학원에 가짜 상장을 들고 나타난 종찬과 신혜는 작은 언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녀는 가치관이 다른 그를 매정하게 내치지는 못합니다. 종찬이 신혜를 좋아하는 방식은 영화 외적으로도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보통 혼자 사는 여자나 이혼한 여자에게 함부로 접근하고 침범하는 남자들의 심리가 꽤 잘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상처 입고 혼자 사는 여자에게 일반적인 연애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를 내가 구원해줘야가 한다는 구원자 환상. 그리고 은근한 지배욕구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특히 상대가 외롭고 상처 입은 사람일수록 경계선이 약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저 여자는 내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모임에 데리고 가거나 지인들을 소개해주는 행동들이 그런 심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혜가 천천히 종찬에게 익숙해져 가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침범처럼 느껴졌던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상실 직후의 사람은 심리적 경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범조차 외로움보다 덜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학원을 열고 일상을 준비하던 신혜는 아들 준을 웅변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준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웅변학원.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지금 신혜가 추구하는 삶을 잠깐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잘 살고 있다고 외치고 싶은 심리. 나도 그리고 내 아들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보상심리이기도 하고 취약성의 은폐이기도 합니다. 준은 말이 없고 숫기가 없는 아이입니다. 신혜는 그런 준의 모습에서 어쩌면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이 씩씩해진다면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은 괜찮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즉 웅변은 단순한 교육이라기보다 무너진 삶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무장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신의 결핍과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혜는 준을 강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위태위태하지만 밀양에서의 삶에 적응해 가는 듯 보입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말이죠. 하지만 신혜는 왜 밀양으로 왔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남동생조차 그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람까지 피우며 그녀를 힘들게 했던 죽은 남편의 도시. 그런데도 신혜는 남편의 바람조차 애써 부정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혜에게 남편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서울에서의 삶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까지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지난 삶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실 자체를 지워버리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아 통합성 유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감각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억을 재해석하기도 하죠. 또한 인지 부조화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내였다라는 믿음과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라는 사실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혜는 그럴 리 없어. 그는 나를 사랑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진실보다 버틸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신혜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아들 준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그녀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부에서는 그녀의 비극이 그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종교와 용서,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영화를 통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음을 보는 선비 심이학이었습니다.